36개의 주 이상. 전세가 불리할 때는 도망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이것은 병법의 대가 손자가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조한 마지막 비기이자 난세에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는 평생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죽어도 전장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에 세뇌당하며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억지로 버티고 만나면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어울리고 밑 빠진 독인 줄 알면서도 자식에게 내 노후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 화병이 생기고 통장은 텅 비어버리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하는 뼈저린 후회뿐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적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닙니다. 내 옷에 더러운 똥을 묻히지 않기 위해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오늘은 냉혹한 승부사 손자의 지혜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도망쳐 내 인생을 구하는 3가지 기술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쥐고 있던 뜨거운 감자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손자는 적의 기세가 예리할 때는 피하고 나태해졌을 때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벽창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고집불통들, 만나기만 하면 신세한탄을 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에너지 뱀파이어들. 틈만 나면 남 험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꿔보겠다고 설득하고 논쟁합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하며 얼굴을 붉히고 혈압을 올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굳어진 아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내 귀한 감정과 에너지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내 기분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하고 쓱 빠져나오십시오. 비겁한 게 아닙니다. 똥개가 짖는다고 사람도 같이 엎드려서 짖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단하고 끊어내십시오. 도망치는 순간 그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지옥에서 탈출하여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밑 빠진 독인 자식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손자병법에는 지형을 알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발이 푹푹 빠지는 늪지대라면 빨리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사업하다 망한 자식, 도박이나 주식으로 빚진 자식, 40이 넘도록 자립하지 못하고 캥거루처럼 붙어있는 자식을 보며 내가 아니면 누가 거두나 하고 또 지갑을 엽니다. 내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빚을 갚아주고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줍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공멸하는 길입니다. 도와줘서 일어설 자식이라면 진작에 일어섰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독이 채워지겠습니까? 붓는 사람 팔만 빠지고 결국 독도 깨집니다. 자식이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단호하게 도망치십시오. 엄마도 이제 돈 없다. 이건 내 능력 밖이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하고 냉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부모가 도망쳐야 자식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제 살기를 찾습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같이 죽자고 물귀신처럼 달려드는 자식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지혜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셋째, 실패한 과거와 미련에서 도망치십시오. 손자는 전쟁이 길어지면 병사가 둔해지고 사기가 꺾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매달려 끙끙 앓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고 잠 못 들게 할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다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떠나십시오. 주식으로 돈을 잃었습니까?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잊으십시오. 사기를 당했습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것은 스스로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해 행위입니다. 주식 시장에 손절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가 났을 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손절매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억울해하면 암 걸립니다. 빨리 잊고 도망치는 사람만이 남은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현재라는 따뜻한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손자는 병법의 최고 경지를 부전승,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피 터지게 싸워서 상처투성이가 된 채 깃발을 꽂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은 요리조리 피해가고 안 되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세상은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노년의 인생은 포기 잘하고 도망 잘 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도망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안 드는 전화가 오면 받지 마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힘든 부탁을 하면 못 들은 척 도망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겁하게 사십시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 웃으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